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 같은 방법으로 원인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 본인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 때 어떤 물질이나 성분과 접촉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입니다. 피부에 다른 물질이 닿아서 생기는 습진인 접촉 피부염은 크게 자극 접촉 피부염이랑 알러지 접촉 피부염으로 나뉘는데요. 자극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누구에게나 피부염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해당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피부염을 일으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고 감작이 되어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흔한 습진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옷 같은 심한 알러지 원인 물질들은 물집도 일으킬 수 있고요. 헤나 등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이후에 얼굴에 착색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대개는 원인 물질이 주로 접촉하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체 부위 피부에 생겼는지 보고 원인 물질을 대강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것으로는 배꼽 주변에 습진이 있으면 청바지 단추나 벨트 버클에 있는 금속 성분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위쪽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라인 주변이랑 귀 뒤쪽 피부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는 머리카락에 사용하는 염색약이나 샴푸 같은 제품들이나 펌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피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요. 두피에 사용하는 제품 때문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에도 막상 두피에는 안 생기고 이렇게 헤어라인 주변에만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굴에 생긴 경우에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향료나 보존제 등의 성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눈꺼풀, 입술, 목에 전반적으로 습진이 생겼을 때는 화장품이 원인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요. 화장용 스폰지에 고무 성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다 보니까 마스크 안감이나 마스크 줄이 닿는 곳에 생기기도 하고요. 귀 앞에 전화할 때 핸드폰이 주로 닿는 곳에 생기면 핸드폰이나 핸드폰 케이스의 영향일 때도 있습니다. 눈꺼풀은 피부가 아주 얇아서 외부 물질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두피나 얼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때문이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도 유독 눈꺼풀에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고도 다른 부위들이랑 마찬가지로 눈꺼풀에만 사용하는 물건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붙이는 속눈썹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뷰러나 족집게에 있는 금속이나 고무 성분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안약에 들어있는 항생제나 보존제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눈꺼풀에만 접촉 피부염이 생길 때 신기하게도 원인이 금 때문인 경우가 꽤 많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로 흔히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성분에 장신구에 있는 금 입자가 긁혀 나와서 습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만 생길 때는 립밤이나 립스틱, 립글로즈, 자외선 차단제 등의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묻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구강청결제나 치약, 치실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취미로 부는 관악기가 닿는 부분 때문에 입 주변에 습진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피부는 아니긴 하지만 치아가 상해서 아말감으로 채워 넣었을 때 채워 넣은 부위가 닿는 입안 점막 부분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에서는 화장품 말고도 목걸이의 금속 성분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향수를 자주 뿌리는 위치이다 보니 향수 때문에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은 다른 물질과 접촉할 일이 제일 많은 부위다 보니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인턴이었을 때 주황색 소독약인 베타딘에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다른 소독약인 클로르헥시딘을 많이 썼는데요. 손에서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슬라임을 사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서 슬라임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손에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발에 생기는 경우는 주로 신발이 문제가 되는데요. 발등에 생겼을 때는 신발 윗부분 재료인 가죽, 고무, 염료 성분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발바닥에 생겼을 때는 깔창 쪽 재료인 고무나 접착제 성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법한 것들이 많지만 가끔은 직접 접촉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눈꺼풀이나 목에 생긴 습진인데도 매니큐어 때문에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니큐어를 손에 먼저 바른 다음에 무의식 중에 눈이나 목에 손을 대서 성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습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족이나 애완동물한테 묻어있던 물질이 신체 접촉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곳에 닿아서 습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화장품이나 제품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유로는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사용하시던 중에 언제라도 예기치 못하게 감작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이름의 제품이더라도 항상 같은 성분인 것이 아니고 제조사에서 성분이나 제조 공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 추가된 재료에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알러지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겠죠. 먼저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없으신데도 무턱대고 오늘 말씀드렸던 물건들을 전부 피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러지라는 용어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소수의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샴푸나 마스크, 자외선 차단제, 치약, 신발을 포함해서 많은 물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알러지가 생기는 게 두렵다고 이런 물건들을 전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것일수록 확실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게 아니라면 너무 지레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치만으로 원인일 거라고 짐작했던 게 실제 진단 방법인 첩포 검사를 해보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셔서도 안 됩니다. 또 피부질환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요. 접촉 피부염이 아니라 다른 피부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에 병변이 생긴 상황에는 더 흔한 질환인 무좀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알러지 접촉 피부염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알러지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원인 물질 짐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도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